네, 안녕하세요. 플레인 송자 매니저입니다. 실전 태블로 2주차 진행하겠습니다. 2주차에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처럼 페이드 미디어를 관리할 때 확인해야 되는 주요한 항목들을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PC, CPM, CTR, 그리고 뭐 상호작용 및 노출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일단 제일 처음으로는 바로 카드로 만들지 않고 요 상호작용 및 노출수를 이렇게 막대 차트로 표현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시보드에는 그냥 하나의 화면처럼 보이지만 사실 상호작용과 노출수를 제가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요. 요 상호작용 막대 차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지로 이동을 해서 상호작용 막대 차트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화면 왼편 사이드바에 있는 측정값 상호작용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호작용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차원에 첫 번째 있는 광고 유형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색 동영상 디스플레이 광고에 따라서 상호작용이 이렇게 구분돼서 보여지게 되고요. 근데 제 화면에 비해서는 너무 차트가 작게 표현되기 때문에 툴바에 있는 표준을 전체 보기로 바꿔주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차트를 볼 게 아니라 일단 열로는 광고 유형이 구분되는 건 맞지만 차트는 가로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선반에 있는 합계 상호작용을 드래그해서 열선반에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호작용이 가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광고 유형별 상호작용 차트를 더 잘 구분할 수 있게 이제 광고 유형별로 다른 색상을 부여를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화면 왼편 사이드바에 있는 광고 유형을 드래그해서 마크에 있는 색상에 집어넣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뒤에 뭐 노출수, CPC, CPM 이런 걸 다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 베이스가 될 막대 차트를 좀 이렇게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다듬어 볼게요. 자, 먼저 일단 서식을 다듬기 전에 차트 테두리에 우리가 색상을 좀 입히겠습니다. 그래서 마크에 있는 색상에 클릭을 하고 테두리를 자동이 아니라 자도색으로 변경을 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뒤에서 요 광고 유형에 대한 머리글을 새로 만들 겁니다. 새로 만들어서 이제 추가를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머리글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머리글은 그냥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머리글 표시 클릭을 해서 전체 다 삭제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축도 저희가 다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축에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머리글 표시 클릭을 하고요. 자, 서식은 저희가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선들 다 지우고요. 테두리도 다 지우고 그냥 이 차트를 구분하고 있는 이 패널별 선들만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위에서 다섯 번째 있는 서식 선택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에 있는 선부터 없앨게요. 서식창 다섯 번째 있는 라인 서식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 열 탭에 있는 격자선과 영 기준선 모두 없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테두리를 없앨 건데 테두리는 테두리 서식으로 가셔서 먼저 이 행구분선에 있는 패널과 머리글은 모두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머리글 다 없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구분선은 우리가 패널을 지금처럼 좀 연한 색이 아니라 자주색의 좀 진한 색을 써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트 탭 열 구분선에 있는 패널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선을 좀 굵고 자주색으로 표현을 해줘서 우리가 이 각각의 구분이 더 잘 눈에 들어오도록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다 되신 분은 서식창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 막대 차트 오른쪽에 레이블을 입힐 겁니다. 어떤 레이블이 들어갈 거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 날짜에 관련된 매개 변수를 모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날짜의 매개 변수가 그대로 적용된 지금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상호작용에 대한 레이블을 표시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이 비용 계산식을 만든 것과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 비용 계산식 폴더를 보면 선택 날짜 비용이 있고요. 선택 그리고 이전 POP 피리어드에 대한 비용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구한 POP 비용이 있는데요. 얘네들을 그냥 똑같이 상호작용화 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얘네들을 복제를 하고 자, 일단 상호작용 계산식 이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계산식을 편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비용 계산식을 복제해서 만들었다면 지금 이 상호작용 계산식도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그 숫자 서식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데요. 뭐 POP 상호작용은 이것도 비율이기 때문에 따로 수정할 건 없지만 이 아래에 있는 그냥 상호작용들은 지금 원표시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상호작용을 원표시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선택 POP 피리어드 상호작용과 선택 날짜 상호작용 그리고 이전 POP 피리어드 상호작용을 모두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밑에 세 번째 있는 기본 속성에 숫자 형식을 우리가 소수 자릿수는 없음으로 하고요. 디스플레이 장치는 없음으로, 그 다음에 전미사는 원은 지워주시고 회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상호작용 계산식을 모두 만들었고요. 자, 먼저 이 C 선택 날짜 상호작용을 드래그해서 여기 열선반에 있는 합계 상호작용 위치에 대신 놔주면 이제부터는 선택한 날짜에 맞게 이 상호작용의 막대 차트가 변하게 될 거고요. 자, 저희가 이 C 선택 날짜 상호작용 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 머리끝 표시 클릭해서 다시 한번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오른쪽에다가는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값을 레이블로 표시를 해줄 건데요. 자, 사이드바에 있는 이 C 선택 날짜 상호작용을 드래그해서 마크에 있는 레이블에 놓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에 있는 CPOP 상호작용을 드래그해서 마크에 있는 레이블에 다시 한번 더 놓겠습니다. 그러면 상호작용과 이제 POP 상호작용을 여기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블을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마크에 있는 레이블 선택을 하고요.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점세기 옵션을 클릭을 한 다음에 사이즈는 10 정도로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POP 상호작용을 밑으로 위치하게 해서 이 POP 상호작용의 색상은 자주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상호작용과 POP 상호작용이 잘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시트의 이름은 일단 상호작용이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상호작용 시트를 복제하겠습니다. 자, 상호작용 시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복제 클릭. 자, 그러면 이제 상호작용 2번 시트를 만들었고요. 상호작용 2번 시트의 이름은 저희가 노출수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상호작용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다 노출수로 데이터를 바꿔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상호작용 계산식을 만들었던 것처럼 노출수 계산식을 똑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호작용 계산식을 복제를 할게요. 자, 이 4개를 전부 복제하신 다음에 복제본을 폴더를 만들어서 노출수 계산식 안에 놓고요. 이것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계산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노출수 계산식도 저희가 다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 상호작용 자리 대신에 노출수를 상호작용 자리에 상호작용 대신에 노출수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드바에 있는 요 C 선택 날짜 노출수를 드래그해서 C 선택 날짜 상호작용 대신에 놓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에도 C 선택 날짜 상호작용 대신에 노출수를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POP 노출수를 POP 상호작용 대신에 놓게 되면 이제 노출수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막대 차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축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머리끝 표시를 해제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과 노출수 두 개의 막대 차트를 만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CPC에 대한 그 텍스트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노출수 시트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가운데 있는 복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 시트 탭의 이름은 우리가 CPC로 하겠습니다. CPC는 코스트 퍼 클릭이라고 해서 클릭당 비용입니다. 그래서 1회 클릭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CPC를 만드는 방법은 비용을 클릭수로 이제 나눠주면 CPC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용과 그 상호작용, 클릭수로 볼 수 있는 상호작용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쓰냐면 우리가 방금 만든 이 계산식 데이터를 써줄 겁니다. 자, 먼저 이 베이스가 될 계산식을 제가 복제해서
CPC 계산식에 묻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비용에 대한 계산식 4개를 먼저 복제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폴더로 만들어서 이 폴더의 이름은 CPC 계산식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CPC 계산식의 내용도 여기 제가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이 화면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CPC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CPC 계산은 이미 우리가 날짜 선택 범위를 적용한 그 비용과 상호작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선택 날짜 CPC에서 따로 우리가 조건 함수를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구한 선택 날짜 비용과 그리고 선택 날짜 상호작용을 그냥 이렇게 바로 나눠주면은 CPC를 만들 수 있고요. 이 C, POP, CP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앞과 다르게 AVG, 집계를 빼는 이유가요. 이미 지금 우리가 구한 요 선택 POP 피리어드 CPC와 이전 POP 피리어드 CPC에 집계를 먼저 해놨기 때문에 집계를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구한 값을 바로 그냥 계산해 주시면은 CPC에 대한 POP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C에 대한 계산식도 우리가 다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화면에 막대 차트가 아니라 CPC를 텍스트로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막대 차트를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열선반에 있는 C 선택 날짜 노출수는 그냥 밖으로 빼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로 이렇게 노출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먼저 저희는 마크에 있는 광고 유형 색상도 밖으로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택 날짜 노출수와 POP 노출수 대신에 선택 날짜 CPC를 선택 날짜 노출수 대신에 넣고요. 그 다음 POP CPC를 POP 노출수 대신에 놓게 되면 이제 요거는 CPC에 대한 내용이 보여지게 되고요. 대신에 이 CPC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 값을 천 단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 날짜에 대한 CPC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기본 속성에 숫자 형식을 소숫자일 수는 없음 해주시고요. 디스플레이 장치도 없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CPC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PC도 패널마다 가운데 위치하게 표현해 주고요. 그리고 CPC는 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크기를 좀 키워서 강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크에 있는 텍스트 클릭을 하시고요.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점세개 옵션 클릭.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드 처리해 주고요. 상단에 있는 선택 날짜 CPC는 크기를 15까지 키워주고, 여기 하단에 있는 집계 C, POP CPC는 크기를 12로 키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좀 커졌고요. 자, 얘네들은 우리가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서 맞춤을 가로는 가운데 정렬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C에 대한 부분도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TR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CPC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복제 선택. 자, 그 다음 이 시트의 이름은 우리가 CTR이라고 쓰고요. 이번에도 이 CPC 계산식을 복제를 해서 CTR에 대한 계산식을 만들면 됩니다. 자, CTR은 이제 노출수 대비 상호작용 클릭률을 보는 거기 때문에 분자엔 상호작용을 써주고요. 분모에는 노출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1의 노출당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CTR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CPC와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쓰면 안 되고요. 이 값은 저희가 뒤에서 백분율로 좀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OP CTR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백분율의 비율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선택한 POP 피리어드 CPR과 그리고 이전 POP 피리어드 CPR을 그냥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이 비율이 줄었냐 늘었냐 정도만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다 되신 분은 이렇게 계산식을 다 만드실 수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CTR은 이제 비율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백분율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 POP 피리어드 CTR부터 이전 POP 피리어드 CTR, 선택 날짜 CTR을 모두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누른 다음에 기본 속성의 숫자 형식을 백분율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확인. 자, 그리고 이 CTR 시트에 이 레이블에 CPC 대신에 CTR을 넣어주면 되고요. 선택 날짜 CTR 드래그해서 여기 선택 날짜 CPC 대신에 놔주고, 그리고 POP CTR 드래그해서 여기 POP CPC 대신에 놔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CTR도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CTR을 복제를 해서 CPM 시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CPM 시트도 앞에 계산식을 만든 것과 동일하게
이 화면을 보시고 계산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CPM은 저희가 그 앞에 한 가지 해야 할 작업이 더 있습니다.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 CPM의 비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데, 사실 검색 광고는 유저가 내가 지정한 키워드를 직접 검색할 때 비용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CPM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색 광고 결과를 제외하고 다른 광고들에 대한 노출수와 비용을 다시 뽑아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검색 광고를 제외한 두 가지 광고에 대한 CPM만 저희가 구하는 계산식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앞에 일단 검색 광고를 결과에서 제외하는 지금 이 계산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앞에서 만든 것과 동일하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계산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만드셨으면 이제 이 CPM 시트에 CTR 대신 CPM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 날짜 CPM을 드래그해서 레이블에 넣고요. 그 다음에 POP CPM 드래그해서 레이블에 오버해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미 CPM을 구할 때 검색 광고를 빼고 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 광고 부분은 비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호작용부터 CPM까지 모두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각각의 광고 유형들을 표현할 수 있는 머리글을 저희가 새로운 시트를 활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이제 넣는 이유는 대시보드에서 레이아웃을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냥 이 CPM 시트 그대로 복제하겠습니다. 복제. 그 다음에 광고 유형 머리글이라고 시트 이름을 쓰고요. 자, 여기 이제 레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이 레이블 일단 무시하고 여기 열선반에 있는 광고 유형을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컨트롤,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누른 다음에 드래그해서 텍스트 마크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CPM에 대한 부분은 다 제거해 주시고요. 텍스트 편집으로 가서 글자 크기는 15로 하고 검정 색깔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 유형에 대한 머리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광고 유형에 대해서 좀 정렬을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뭐 매개 변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계산식을 활용해서 이 정렬 기준을 바꿔줘도 되지만 저는 좀 수동적으로 광고 유형의 정렬을 바꾸겠습니다. 요즘 제가 관심 있는 광고는 동영상에 관심 있고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광고가 관심 있고 그 다음 검색 광고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광고 유형에 노출되는 순서를 동영상, 디스플레이, 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 이 열선반이나 아니면 레이블을 활용해서 위치를 바꿔줘도 되겠지만 저는 아예 광고 유형의 기본 속성 자체를 바꿔줄게요. 자, 그래서 화면 왼쪽 사이드바에 보시면 차원의 광고 유형 보이시죠? 이 광고 유형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밑에서 6번째 기본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속성 4번째 정렬이 있고요. 이 정렬을 클릭을 해서 정렬 기준을 우리가 수동 중에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제일 위로, 디스플레이를 가운데로, 검색을 제일 밑으로 위치를 시키면 아예 광고 유형의 정렬 기본 속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 유형 머리글이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CPM, CTR, CPC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광고 유형 머리글에 이 도구 설명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도구 설명은 마크인 도구 설명을 눌러서 도구 설명 표시를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네 CPM, CTR, CPC 노출수 상호작용도 저희가 이제 도구 설명을 도넛에도 똑같이 넣을 건데요. 이 도구 설명을 적용하는 방법은 이제 1주차 내용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이 상호작용부터 CPM까지 도구 설명을 다 똑같이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정을 이미 먼저 완료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모두 한 화면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차 중에 총 2개의 워크시트를 만들어서 한 절반의 대시보드를 오늘 완성을 해볼 거고요. 자, 먼저 여기 화면 아래 아이콘으로 나와 있는 새 대시보드 아이콘 클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면의 어떤 해상도나 사이즈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화면의 사이즈를 고정된 크기 중에서 1400에 90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1400에 900에 맞는 대시보드를 만들 거고요. 자, 이제 먼저 여기에다가 저희가 1주차에 만들었던 광고 비용 도넛 차트라는 시트를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왼편 사이드바에 있는 광고 비용 도넛 차트 드래그해서 넣으시고요.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색상 범례나 아니면 매개 변수가 우측에 위치하지만 저희는 얘네를 우측이 아니라 좌측에 위치시키게 변경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이미 이 우측에 컨테이너가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이 도넛 차트랑 오른쪽 부분에 있는 컨테이너를 그냥 하나의 객체 안에 넣고 싶기 때문에 자, 먼저 가로 객체를 집어넣고 그 가로 객체 안에 얘네 두 개를 다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 왼쪽 아래 이 객체라는 부분에서 가로 객체를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신 다음에 가로 객체를 이렇게 전체 상단에 배치할게요. 자, 그럼 여기 가로 객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가로 객체 안에다가 저희가 광고 비용 도넛 차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 객체 안에 광고 비용 객체가 들어가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요 손잡이를 더블 클릭해서 이 아래 영역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 아래 영역 전체를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자, 가로 객체 안에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이 작게 표현됐을 때 마우스 놓아주시면 이렇게 우리는 하나의 가로 객체 안에 이 사이드 부분과 도넛 차트를 모두 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도넛 차트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만든 카드 형식의 차트들을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나중에 컨트롤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객체를 만들고요. 그 객체 자체를 그냥 나중에 추가적인 객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카드들을 넣을 수 있는 객체를 삽입을 할게요. 자, 저는 이 객체들을 세로 객체 안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크게 선택됐을 때 세로 객체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자, 이 세로 객체 안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좀 작업에 용이하도록 빈 페이지를 하나 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세로 객체 안에 빈 페이지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저는 이 빈 페이지 안에다가 가로 객체를 하나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가로 객체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세로 객체 안에 놓으면 이렇게 위쪽 영역이 얇게 표시됐을 때 놓아주시고요. 그럼 지금 이 위쪽 영역은 가로 객체 영역입니다. 자, 이 가로 객체 영역에 저희가 이제 머리글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 머리글을 집어넣고요. 자, 이 광고용 머리글이라는 제목은 제목 숨기기 해줄게요. 그럼 이제 머리글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머리글 왼쪽에 빈 페이지를 집어넣어서 좀 여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작업하기 편하게 영역을 확보해주고 이제 이 가로 객체 안에다가 이렇게 빈 페이지를 넣겠습니다. 비율은 저희가 나중에 한꺼번에 수정할 거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세로 객체 안에 가로 객체가 하나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가로 객체 아래에다가 또다시 가로 객체를 넣을게요. 이번에도 가로 객체를 드래그해서 넣고요. 자, 제일 위에는 저희가 CPC를 집어넣겠습니다. 자, CPC 드래그. 자, CPC 영역 좀 키워주고요. 그리고 CPC도 저희가 제목을 숨기기 하고, 자, 이 CPC 왼쪽에는 아까처럼 빈 페이지를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텍스트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에다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줄은 CPC라는 걸 쓰기 위해서 CPC cost per click이라고 쓰고요. 전체적으로 이 레이블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회 상호작용상 비용이라고 써주겠습니다. CPC 자체는 좀 볼드 처리 해줄게요. 자, 그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이제 CPC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CPC 아래에다가 가로 객체를 저희가 또 넣고요. 이번에는 CPM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객체 다시 집어넣고, 자, 공간 좀 확보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PM을 드래그해서 넣고요. 그리고 이 제목은 숨기게 해주시고,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CPC를 가지고 와서 복제하면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복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PM 써주고요. 내용은 코스트 퍼 밀, 얘는 1000회 노출당 비용이라고 설명을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PM도 저희가 머리글 넣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가로 객체를 넣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CTR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CTR의 제목을 숨기게 해주시고요.
자, 이 가로 개체 안에다가 텍스트를 또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CTR 써주겠습니다. CTR은 클릭 through rate이기 때문에 노출수 대비 상호 작용 비율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머리글은 다 집어넣게 됐고요.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기 노출수와 상호작용도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출수와 상호작용도 여기에다가 저희가 가로 개체를 이제 한 번 더 집어넣고 이 가로 개체에 노출수 상호작용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나중에 노출수랑 상호작용을 똑같은 비율로 유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 개체 안에다가 저희가 세로 개체를 또 넣을 건데요. 이 상태로 세로 개체를 넣으면 뭔가 위치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로 개체 안에다가 저희가 먼저 텍스트를 한번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의 이름은 상호작용 및 노출수라고 쓰고요. 자, 그리고 이 텍스트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세로 개체를 다시 드래그해서 이 가로 개체 끝에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과 노출수를 우리가 방금 집어넣은 세로 개체 이제 위아래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상호작용과 노출수의 머리글은 모두 삭제하고요. 그리고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이제 빈 페이지, 우리가 처음에 개체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던 빈 페이지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TR 그리고 뭐 CPM, CPC 그리고 머리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 CPC, CTR, CPM은 하나의 세로 개체 안에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로 개체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더 세로 개체를 추가해 주고요. 이 세로 개체를 추가할 때는 여기 선과 선 사이에 이렇게 점선이 생겼을 때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세로 개체 안에 놓을 때도 빈 페이지에 놓고 놓는 게 좋습니다. 세로 개체 안에다가 빈 페이지를 먼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CTR 클릭한 다음에 손잡이 더블 클릭하면 CTR 가로 개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 CTR 가로 개체를 드래그해서 세로 개체 안에 넣고요. 그 다음 CPM 가로 개체 더블 클릭해서 CPM 가로 개체 전체 넣고요. CPC 가로 개체 더블 클릭해서 CPC 가로 개체 여기 우리가 방금 집어넣었던 세로 개체 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점선이 표현됐을 때 놓으셔야지 좀 편하고요. 저는 CPC를 제일 위에 올릴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좀 위치를 좀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빈 개체는 없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CPC 더블 클릭하면 이 CPC가 포함된 가로 개체가 선택이 되고 이 CPC 자체를 또 한번 더블 클릭하면 이 CPC, CTR, CPM이 선택된 세로 개체가 전체 선택됩니다. 그래서 이 세로 개체에 옵션을 우리가 컨텐츠 균등 분할을 해주면 이렇게 똑같이 구분이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전체, 요 선택한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더블 클릭해 보면 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넣었던 세로 개체 전체가 선택이 됐고요. 이제 이 세로 개체를 우리가 방금 넣었던 도넛 차트 오른쪽에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도넛 차트 영역과 오른쪽에 있는 이 카드 영역을 이제 똑같이 관리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개의 개체를 집어넣을 가로 개체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가로 개체를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아무 공간이 아닌 영역에 놓고요. 이 가로 개체 안에 빈 페이지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광고 비용이 포함된 이 가로 개체를 드래그해서 넣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반이 이제 생기게 됐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다가 우리가 방금 만든 세로 개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점선이 생겼을 때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 공간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는 저희가 나중에 쓸 거기 때문에 빈 페이지 다시 한번 넣고 이제 위쪽 공간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가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도넛 차트랑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이제 하나의 개체 안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 개체 전체를 클릭을 한 다음에 컨텐츠 균등 분할 해주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동등하게 맞춰지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디테일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전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쵸, 이렇게 마트 차트가 좀 더 길게 나와야지 보기가 좋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 개체까지 집어넣어 주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차트들을 이제 하나의 대시보드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나중에 서식 같은 거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 이제 서식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빠르게 편집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그 서식 수정하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저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계산식으로 다 각각의 항목을 만들어서 카드 형식으로 표시를 했고요. 이 항목들 역시 우리가 선택하는 이 날짜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나눠진 항목들을 대시보드에 가지고 와서 개체라는 걸 활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 개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 개체를 잘 써야지 나중에 이 차트들의 어떤 비율 같은 거, 차트들을 나중에 관리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개체 쓰는 연습을 좀 한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 태블로 2주차를 마무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